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날이 참 무더운 요즘 이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가 찾아오면 덩달아 고개를 드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죠. 여름이면 의례적으로 공포영화 꼭 개봉하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등이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오싹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포 장르를 전혀 즐기진 않습니다. 저는 무서운 거는 거의 안 보는 편이고 특히 잔인한 거는 진짜 좀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귀신 이야기네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좀 다릅니다. 공포라고 하기에는 피가 거의 나오지도 않고 귀신이 막 달려들어서 위협을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공포도 없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귀신은 그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서 있는 정도일까요? 다만 특이한 점은 이 책이 아이주의를 맴돈다는 것이겠죠. 아이와 귀신. 오늘 소개해드릴 책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난로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툭 내던진 더글라스의 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만일 어린아이 하나가 나사를 한 번 더 죄는 효과를 낸다면 어린아이가 둘일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더글라스는 그의 지인인 가정교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정교사가 썼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글라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독자 역시 난로가 옆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으스스한 이야기의 화자인 가정교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가난한 시골 목사의 막내딸이었던 더글라스의 옛 친구가 20살 나이에 처음으로 가정교사라는 직무에 응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런던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가정교사는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사의 딸이기도 했죠. 그런 그녀가 런던이라는 대도시로 상경해서 만난 이 신사, 마스터는 젊고 잘생기고 아주 부자인 고용주였죠.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시골 처녀가 이 신사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 모르겠네요. 그런 그녀에게 이 신사, 이 고용주가 부탁한 일은 블라이라는 저택에 내려가서 자신의 조카 둘을 돌보는 일이었죠. 게다가 본인은 일 때문에 런던에 거주하면서 해당 저택에서의 모든 권한을 이 가정교사에게 일임합니다. 높은 보수에 호감 가는 고용주. 하지만 어쩐지 젊은 이제 20살이 된 여성이 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 여자에게 앞날은 다소 음울하게 느껴졌어요. 젊고 경험도 없는 데다 신경질적이었거든요. 책임이 막중하고 말을 나눌 사람도 적고 실로 엄청나게 외로울 거라는 상상이 들었죠. 그렇게 블라이에 도착한 가정교사는 마치 귀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대한 유람용 마차를 타고 저택으로 입성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가정교사는 젊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막 올라왔고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죠. 그러니 그런 그녀가 블라이의 저택에서 마주한 것들은 모두 생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죠. 일단 저택부터 내가 살았던 초라한 집과는 다른 웅장함이 있었고, 가정교사는 저택에서 가장 좋은 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긴 거울도 있었죠. 이렇다 보니 아무런 경험도 없이 큰 대저택에 다수의 하인과 아이들까지 맡게 된 가정교사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가 커다란 표류선에 갇힌 몇몇 승객들이라는 상상을 했다. 그렇다면 이상스럽게도 나는 그 배에서 총지휘를 맡은 키자비가 된 셈이 아닌가. 그러니 초반부터 그녀는 갑작스럽게 누리게 된 이 막중한 주의에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심 기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쁨의 많은 부분에는 호감을 느꼈던 고용주 때문이기도 하고요. 요컨대 나는 자신을 비범한 젊은 여자로 상상하였고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리라는 믿음에 위안을 얻는다고 말하련다. 곧 보게 되는 천사같이 어여쁜 어린 소녀 플로라와 자신을 믿고 돕는 그로스 부인까지. 버겁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플로라의 오빠인 역시나 천사 같은 이 마일즈가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가정교사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천사 같았고 저택은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귀신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정교사는 귀신을 총 8번 마주칩니다. 처음 마주쳤던 귀신은 이 저택에 이전에 있었던 퀸트라는 남성이었고, 불띠붉은 머리카락에다 오밀조밀한 곱슬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길고 꼿꼿한 몸은 보기에도 좋은 형상이었죠. 그리고 다소 괴이한 자그마한 구렛나룻은 머리카락만큼 붉었지만 눈썹은 다소 검은 편이었고, 특히나 활 모양으로 굽어 있어 마음대로 움직이는 듯이 보였죠. 눈매는 날카롭고 이상했어요. 끔찍하긴 했지만 난 그 눈이 다소 작고 매우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요. 입은 넓고 입술은 가늘었어요. 게다가 자그마한 구렛나룻만 제외하고는 꽤나 말끔히 면도를 했던데요. 그 사람은 마치 배우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귀신은 자신의 전임교사였던 제셀 양이었죠.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소 빈약하고 초라하던데. 하지만 정말이지 굉장한 미모를 가졌더군요. 나는 내 비밀을 들어준 사람을 마침내 어느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부인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아, 보기 좋은 용모였어요. 정말이고 말고요. 나는 주장했다. 굉장한 용모였죠. 하지만 품위는 없었어요. 그로스 부인은 천천히 내게 돌아왔다. 제셀 양은 품위가 없었어요. 가정교사는 이 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죠. 가정교사는 자신이 본 귀신의 모습을 그로스 부인에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로스 부인은 퀸트와 제셀 양 둘 다 모두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단순히 귀신이 나타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어린 아이를, 퀸트가 마일스를, 제셀 양이 플로라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마일스를 찾고 있었어요. 불기라리만큼 선명한 생각이 이제야 나를 사로잡았다. 그게 그 사람이 찾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알고 말고요. 여부가 없는데요. 나의 흥분이 고조되었다. 그럼요. 하지만 플로라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신도 알던 사람이죠.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려고 입을 열었다. 내 전임자였던 죽은 가정교사였어요. 제셀 양 말이에요? 그럼요.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겠죠? 나는 다그쳤다. 부인은 당황하여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신경이 곤두선 나는 순간적으로 이 말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다면 플로라에게 물어봐요. 그 애는 확실할 테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려다 나는 금방 자신을 억제했다.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이들과 그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내려는 이 가정교사 사이의 눈치 싸움이 아주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금기에 가까운 주제를 가운데 두고 직접 건드리지 못하곤 서로 빙글빙글 돌기만 하죠. 아이들은 여전히 가정교사 앞에서는 아무런 일 없는 듯 천사처럼 행동하고, 가정교사는 계속해서 귀신을 봅니다. 바로 이 괴리에서 긴장감은 극대화되죠. 하지만 이 작품의 진정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정교사의 시선에서 서술되는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가정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귀신을 보는 건 가정교사 혼자만이라는 점입니다. 1인칭으로 서술되는 이 이야기에서 귀신을 보는 일은 가정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죠. 그녀는 마일스와 플로라가 귀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느낌만이 있을 뿐이죠.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건 가정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로스 부인마저도 귀신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정교사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귀신을 가리키면서 말해도 그로스 부인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죠. 정말 황당하군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
혼자만 귀신을 본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이 시점에서 독자는 가정교사의 시선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소름 끼치는 의혹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가정교사의 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의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마일스를 찾고 있었어요. 불기라리만큼 선명한 생각이 이제야 나를 사로잡았다. 그게 그 사람이 찾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알고 말고요. 여부가 없는데요. 그로스 부인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죠? 가정교사는 대답합니다. 알고 말고요. 아주 짧은 귀신과의 마주침에서 가정교사는 모종의 확신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귀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저택에서 도망치려다가 귀신과 마주친 일을 나중에 그로스 부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마치 자신이 귀신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가정교사의 의심은 귀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로스 부인에게까지도 퍼지죠. 부인은 내가 외로운 처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주인이 눈여겨보지 않은 나의 매력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기막힌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며 나를 조롱하고 흥겨워하며 경멸했다. 그러니 가정교사의 표현을 요모조모 뜯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많긴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정작 보았을 때 증거를 포착했다는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고도 말하거든요. 자, 어떤가요? 이 모든 귀신 소동이 결국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렸던 가정교사의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가정교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퀸트와 제셀량의 모습을 어떻게 그로스 부인에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교사는 정말 귀신을 봤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로스 부인은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리소설, 공포소설, 이 고딕 소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이 소설은 화자의 시선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자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 마련이죠. 마땅한 근거가 없음에도 화자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맞겠거니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사의 회전에 등장하는 이 믿음직하지 못한 화자의 등장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죠. 피가 나오거나 잔인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가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치는 이유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 어느 시선이든 좋으니 이 가정교사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정교사의 이야기를 믿거나 안 믿거나 두 경우 모두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줄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간만에 들려드리는 책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사실 이 책은 예전 영상, 생방에서 했던 그리고 편집해서 올라갔던 믿음직하지 않은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 추천 그 영상에 아마 한번 이야기를 했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단독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진짜 뭐랄까 여름에 읽으면은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고전 소설이거든요. 이 나사의 회전이 참 오싹하면서도 재미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거 작품을 이제 아무래도 학부 시절에 먼저 이제 접했었어요. 영문판 같은 경우 요런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판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요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냥 비교를 해볼까요? 민음사에서 번역한 이 나사의 회전은 이 가정교사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고, 이 옥스퍼드 클래식에서는 아무래도 이 아이의 초상화를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시선이 참 묘해요, 그죠? 뭔가 너무나 귀여우면서도 약간 무서운 데가 있어, 이 눈빛이. 그림이 정말 묘합니다, 그죠? 제가 이 작품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여름에 한번 소개를 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날이 더워져서 이렇게 기회를 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공포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아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오싹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이번 여름도 독서 조금씩 계속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